노르망디 상륙 작전. 노시? 노. 전쟁을 주제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사서생활 2021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벌칙으로 점들을 좀 붙여봤는데요. 코옆에 점이 생겼는데 좀 크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좀 전에 게임으로 저희가 오늘의 호칭을 정했었거든요. 코스모스. 네 글자. 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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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멜 표류기. 하늘 표류기. 피프티. 피플. 피플. 응. 노르망디 상륙 작전. 노시? 놀이? 노르 패스. 살수 대처. 이순신. 접착제. 강력 접착제? 정말 맞추는 건 이상한 것 같아. 아스트라제네카. 안정제. 푸티mon드. 퀴즈 카페. 뭐니? 금세 끝났어요? 네, 심대위. 그리고 저는 1등에서 장군입니다. 임장군. 일병입니다. 엄병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칙어로 배틀을 할 건데요. 팀을 조금 바꿔봤어요. 요즘 미얀마 사태도 있고 사실 경제 전쟁도 있고 화폐 전쟁도 있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쟁을 주제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4권의 책을 각자 이제 들고 나와 주셨는데요. 이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코섭이 운병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책을 소개할 책은 1953년 휴전 협정을까 이러다 보니까 또 뭔가 많이 많았나 본데요. 아니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또 약간 점 컨셉에 맞게 씌워주신 것 같아요. 전쟁과 가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폭력은 적의 손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희생자 자신이 그 국민이었던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 문구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 맞지, 우리가 외부에 적이 있었을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독립을 위해서 엄청 투쟁하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지금 이 6.25 전쟁을 살펴보면은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오늘 밥을 같이 먹었던 가족이지만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른 편이 되어서 총구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쉽게 보셨을 것 같은 영화인데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내용이 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분도 이 내용을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 내전의 현실이 개개인한테서는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그 형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입대를 했잖아요. 지키기 위한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죽은 줄 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형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쟁 중에 이런 뭐 가족애나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막상 들여다놓고 보면은 사실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이제 그 가운데서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선정하게 됐고요. 기다림이라는 제목이고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자랑 먼저 할게요. 강화도에 있는 책방 갔다가 우연히 그 작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한테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인본이라서 특별히 또 가지고 왔어요. 네,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이제 어릴 때는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끌려간다.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6살인가 때 어린 나이에 가족 이제 아는 분 소개로 해서 얼굴 처음 본 분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이제 가족이랑 알콩달콩 살아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6.25 전쟁이 터진 거죠. 그때 부랴부랴 싸가지고 아빠는 아들을 얻고 그리고 엄마 할머니는 자기 딸을 얻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아들을 어린 갓난 아기를 젖먹이려고 잠깐 섰다가 자기 남편이랑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거친 선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게 그래픽 노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감정을 극대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냥 일반 붓으로도 그리는데 이런 나무까지 꺾어서 그려가지고 조금 거친 필체, 그림체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에서 피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망을 쳤는지 이렇게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다른 피난민 가족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태어난 막둥이 딸이 있는데 엄마가 맨날 이상가족 찾습니다. TV 보면서 나도 찾고 싶다 하시고 그럼 내가 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엄마의 그 피난기와 현재의 모습을 그림으로 만화로 그린 거예요. 저는 커트 보니것의 마더나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커트 보니것이라는 작가가 세계 2차 대전을 직접 겪은 작가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런 풍자소설, 블랙 코미디 이런 장르를 되게 많이 쓰는 작가로 유명하고요. 이 책 제목 자체가 마더나이트잖아요. 태초의 밤. 인류가 이런 생기기 전에, 의식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왜 모든 것이 생겨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왜 전쟁이라는 이제 과도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인간들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인 캠벨은 이제 독일에서 나치 선전당원으로 너무 훌륭하게 일했어요. 누구보다 좋은 선전당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스파이를 했지만 본인의 그 나치 선전 과정이 너무 광활했고 미국의 스파이는 너무 은밀하게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딱 3명. 나, 그리고 나를 섭외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는데 본인은 그냥 나치의 일원처럼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블랙 코미디라고 해서 사실 되게 웃기다고 표현을 한 글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씁쓸한 미소? 막 그런 게 띄어지는 책이었고요. 이런 걸 보고 웃잖아요. 뭐, 나는 술은 마셨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의 농담들이 계속 재밌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재판받기를 원했어요. 원해서 갔는데 자기를 섭외했던 미국 스파이 노릇을 했던 분이 본인의 스파이 활동을 입증을 해주고 그래서 살아남지만 끝에는 또 본인의 목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자기가 그리고 헬가 자기와 아내와의 사랑을 위해서 전쟁 시기에는
저는 그 상황에 필요한 일, 사회가 쫓아가는 대로 적응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가치가 없어졌을 때 본인이 잃어버린 정신병이 발발을 하게 돼요. 사실 전쟁 얘기가 어렵거나 역사를 깊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가 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거든요. 특히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고요. 가볍지만 좀 깔끔하게 읽고 싶은 분들한테 권장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병장, 일병, 장군님 하고 좀 다르게 저는 좀 정통 역사책을 갖고 왔고요. 네.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있었죠.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사기는 이제 봉기하고 열전이 있어서 봉기는 왕들의 이야기, 열전은 말 그대로 인물 중심 이야기예요. 저는 그 사기 중에서도 이제 봉기 말고 열전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회오무 열전. 근데 회오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후는 이제 제후 이런 의미에서 이제 회오무라고 표현한 거고 그 한신이라고 그 인물이 있어요. 한신의 이야기를 다룬 게 회오무 열전이에요. 예. 그래서 또 조금 더 또 소개를 해드리면 과지옥 이것도 글자 끝대로 풀어보면 바지 가랑이 밑에 능욕, 욕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신이 어릴 땐 좀 체구가 작고 좀 집안도 좀 어렵고 해서 조금 이제 멸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패거리들이 이제 한신 보고 내 바지 가랑이 밑으로 끼워봐 이렇게 했나 봐요. 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국사무쌍이라는 또 사자성어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에 이제 겨울을 이만한 그런 선비가 없다. 그래서 국사무쌍. 그만큼 이제 발전을 한 거죠, 한신이. 아무리 그렇게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한나라 고조 유방의 눈에 띄어서 전략가로 또 발탁이 되고 결국 이제 초나라까지 물리치잖아요. 예전 역사서들은 거의 위정자, 지도층 관점에서만 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 국민들의 관점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좀 이 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이번 회차에 몰래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고 뭐야? 아름쌤한테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거 일단 열어보세요. 뭐지? 전쟁 얘기하는데 쌍따봉을 날리는 이겼어! 쌍따봉 어떻게 날리냐고요. 두 분이 같이 결정을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책도 소개를 좀 했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사는 수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에도 인간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말고 동참을 하는 마음으로 이번 달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